평온하던 퇴근길을 뒤흔든 건 난데없이 날아든 차량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죠. 차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막다른 장소에서 나타났다는 의문의 차량.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해당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교통조사관들이 다 의아해하고 있는 그런 교통사고 내용입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T자 모양. 못 나오도록 펜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차량이 나올 수가 없는 도로입니다. 현장에 가면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고가 발생한 곳은 회차로입니다. 이 막다른 길이다 보니까 들어왔던 방향으로 차를 돌려나가야 했지만 사고 차량은 펜스를 넘어서 반대편 도로로 돌진을 했다는데요. 왜 그랬죠? 굉음을 내면서 돌진을 했고 펜스를 그대로 충격하여서 도로 끝까지 넘어갔다는 저희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 여부나 차체 결함, 정비 불량, 넓은 방향으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사고는 또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르던 관광버스가 차량을 들이받더니 오던 길로 다시 후진을 합니다. 버스가 앞으로 갔는데 분명 지나간 버스였는데 후진을 하는 거예요. 사고 직전까지 멀쩡하게 운행을 했다는 버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충돌 직후에 운전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야, 이거 궁금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밀어버렸죠, 펜스까지. 자,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은 물론 주차장 담벼락까지 무너져 내렸는데요. 대체 운전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운전기사가 정신을 잃었다 그래 이야기. 그 기사분이 의식을 잠깐 잃으셨대요.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버스 기사는 사라진 게 아니라 운전석에서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고개를 숙이셨구나. 옆에서 차 문을 두드리면서 앞에 기사님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의 노력에도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버스 기사는 왜 의식을 잃었던 걸까요? 지금 현재 파악된 바로는 그분이 이제 급성 위궤양, 그날 급성 위궤양을 위궤양. 해가지고 위 뇌출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던 것이고. 현재 버스 기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는데요. 이처럼 운행 중에 운전기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면 이 승객 중에 한 분께서 차를 정차시켜야 하고요. 핸드브레이크를 대신 올려줘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후 119에 꼭 신고하시고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자. 좌회전에서 가는 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자,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한 남자가 떡하니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어머머, 너무 안 비키면 어떡해. 어떤 분이 이제 술을 드셨는지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담배를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담배불이 잘 안 붙더라고요. 차 기다리고 시도가 짧으니까 한번 빵 했는데 경적 소리에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는가 싶더니 담배를 이제 형 주시고 이렇게 춤을 주시더라고요.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자, 마치 약을 올리듯이 차량을 막아선 채 춤을 추는 남자. 조심해. 옆길로 그냥 빠져서 무리하게 옆으로 빠져서 지나왔어요. 네, 이후로도 계속된 남자의 춤. 영상만 보면 좀 재밌고 웃기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나 좋다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때론 예상치 못한 사고와 마주하곤 합니다.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동물은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데요. 이렇게 발생한 사고는 연간 30만 건에 달합니다. 굉장하네요. 산속에 터전을 잡았던 야생동물들이 최근 도심에 잇따라 출몰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로드킬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야생동물은 왜 도심으로 내려온 걸까요? 새벽 3시 반쯤 그때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었어요. 시간대도 굉장히 위험한 시간대. 사고는 모두가 잠든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잘 달리던 차량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더니 그러네요. 추락을 해버렸는데요. 갑자기 눈이 나오더니 피할 시간도 없었죠. 부행 중 정체 모를 눈을 보고 핸들을 틀었다는 제보자. 대체 뭐였을까요? 고라니. 결국 고라니의 생명은 지켰지만 2m 높이의 배수로로 떨어진 차량은 폐차하고 말았다네요. 사고의 흔적이 남아있는 한 도로. 화편이 아직 남아있네. 여기도 남아있고.
그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사고는 그야말로 한순간이었습니다. 달리고 있던 차량 차선도 앞으로 하나네요. 멧돼지 한 마리가 뛰어든 건데요. 달에 구매했으니까요. 한 거의 새 차죠. 범퍼 쪽이 깨지고 안개등이 다 부셔져가지고 여기 다 널브러졌었어요.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 제가 치이고 나서 옆 반대 차선 분께서 돼지를 또 박으셨어요. 제보자의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2차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1차 충돌 후 반대 차로로 미끄러진 멧돼지가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히면서 충격이 컸다고 하는데요. 최근 너무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야생동물 로드킬. 예측할 수 없어서 더욱 피할 수 없기에 피해가 심각한데요. 동물들은 차인 줄도 모를 이들은 거 아니에요. 왜 도로로 내려오는 걸까요? 특히 이제 4월, 5월, 6월 동물들의 이제 번식기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먹이를 구하고 잠자리를 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도로를 건너게 되고 건너는 과정에서 이렇게 로드킬을 당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언제부턴가 동물이 살던 땅에 도로와 그렇죠. 건물이 들어서면서 생활 터전이 줄어들었는데요. 새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죠. 때문에 야생동물이 도심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심 도로와 주택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야생동물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광화문에서 발생한 멧돼지 로드킬 사고. 광화문 앞에서 광화문이 서울 시내 진짜 한복판인데. 서울 중에서도. 죽었는데 이거 거짓말 아니라 진짜입니다. 어머. 오. 먹이를 구하기 위해 목숨 건 여기까지 질주를 해야 했던 내려왔구나. 멧돼지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멀리도 이렇게 내려왔네요. 멧돼지까지 그래요? 내려올 줄이야. 얘가 내려와야 될 곳은 아니잖아요. 그 보고서 좀 씁쓸했죠. 도심 대로변 야생동물의 질주는 이제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이제는 길이 있는 모든 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로드킬의 위험. 서울 강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강남이요? 제보자는 고라니를 피하려 갑자기 멈춘 앞차를 부딪히며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서울 이 강남 한복판에서 그런 게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억울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도심 도로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야생동물 사고로 인해 운전자는 동물을 다치게 한 죄책감과 사고에 대한 책임마저 떠안아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나. 고라니한테 뭐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알아보니까는 뭐 대부분 그냥 다 자차 보험 처리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억울하죠. 해마다 늘고 있는 로드킬 사고. 이로 인한 사고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 이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정말 없는 걸까요? 심적으로 보는 거 불가항력적인 거로 보는 거죠. 보험 처리라든 어떻게 하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현재까지 그걸 뭐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란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로드킬 사고 때문에 현재로서는 운전자 스스로 로드킬을 예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요. 어두운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마주하게 되면요. 미등만 켠 상태에서 이렇게 경적을 울린다면 운전자와 야생동물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심에 잇따라 출현하는 야생동물이 늘고 있는 지금 이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은 죽은 동물의 사체를 발견하셨다면요. 지역번호 누르시고 120 눌러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